다음 큐브는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기소된 지 그렇습니다. 204일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데요. 검찰은 고유정에게 그렇습니다. 방금 나온 소식에 따르면 사형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검찰이 결국에는 이 결심 공판에서 결심 공판이 이제 재판 선고 마지막 절차니까 이제 검찰이 형을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한 그런 절차인데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사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 구형이 있었을 것이고 예. 이제 다음으로 변호인과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 혐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예. 저도 동일하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이 검찰의 구형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에 예.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을 선고해 주어야 한다라고 법원에다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검찰은 일관되게 이 전 남편이라든지 의붓아들에 대해서 살인 혐의 그리고 기타 뭐 사체 손괴라든지 뭐 은닉 이런 부분들의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살인죄 양형 기준이 있는데 예. 참작 동기 살인이 아닌 이상은 보통 계획적 살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동기 살인 이상만 되어도 다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다가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동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런 속보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첫 질문을 이걸로 열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요목조목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짚어주신다면 고유정의 혐의에 대해서는요? 예, 고유정의 혐의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이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시신을 훼손해서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 의붓 아들에 대해서 지난해 3월 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에 자택에서 의붓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각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재판의 이제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에 이게 계획적으로 한 것이냐 우발적으로 한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 향후 재판의 쟁점을 저희가 좀 짚어본다면요? 결국에는 지금 이미 쟁점은 다 나왔다고 보이고 예. 증거를 어디까지 법원에서 인정해 줄 것이냐가 판단의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는 이런 혐의들에 관해서 정황 증거, 간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지만 예. 이와 별도의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 고유정 측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는 인정을 하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 동기 살인이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방어하다 보니까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 현재의 증거만으로 어디까지 혐의 인정할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장례식까지 이뤄진 다음에 이런 좀 형사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없었고 이에 대해서도 고유정은 아예 사망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이에 관해서도 뭐 정황 증거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저희가 지금 방금 나온 사실 이 그 내용이라서 이게 최후 진술을 고유정이 어떻게 했는지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잡히는 게 따로 없어서요. 근데 아마도 자신은 우발적으로 이런 살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계획이 아니었다. 예. 그리고 뭐 공격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현재 갑자기 조금 태도를 바꾼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예. 결국에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동일하게 뭐 우발적 범행이었고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의붓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 남편 살해 혐의가 하나 있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따로따로 어떤 범죄의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형량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같이 합쳐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건이 병합이 돼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개의 이 재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합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전 남편 측 유가족 측에서는 병합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게 따로따로로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형량이 높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이게 합쳐지게 된다면은 이 가중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이상 가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무기 또는 사형 이상의 뭐 이런 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 뭐 인정이 되는 두 가지 다 인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더 무겁다고 보는 죄 기준으로 해서 가중이 될 것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질지도 조금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뭐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는 바가 없고 예. 그리고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상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단계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